우병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죠. 안 되면 끝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큰 악수를 뒀죠.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걔는 그거 한 방에 간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 그걸 놔두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속영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비호 감찰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 감찰을 하는 거죠. 우병우가 예. 우병우가 우병우에 민정수석에 관련된 있으면서 예, 그래서 비호했던 감찰을 검찰 내부에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하고 같이 묻혀가기 때문에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최대의 약수다. 이건 반드시 100% 영장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영장 심사가 그러니까 11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이번에 박근혜 그 구속영장 던져졌던 데서 또 심사를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판사가 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지. 같은 부서니까. 저번에 그 2월 달쯤에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법원이건 검찰이건 2월 달쯤에 신학기 바로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좀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건 논리적이기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의 흐름에서 흐름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동이 있고, 그 반동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여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혁명의 완성은 우병우 구속으로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면 검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비리까지 털어서 우병우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도도한 흐름을 법원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병우도 들어가 주시는 게 이제 혁명의 완성이 1단계는 마무리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거 무슨 조폭 영화도 아니고. 들어갈 걸 직감을 했나?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공적인 걸로 털고 사적인 걸로 털고 앞뒤로 털어서 사적인 것에 대한 비리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걸 터뜨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인정하지 않으면 A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A를 숨기기 위해서 B를 부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병우는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소년급제. 네. 검사들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TK 출신이어야 되고, 이 사람 봉화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급제? 소년급제? 그러니까 온갖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자기 가치관 없이 정치랄까? 그 언저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 아닐까요? 21세기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중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극에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우병우의 구속영장 안에 세월호에 관련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병우를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조함 출동 명령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우병우였다는 언지를 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어떤 우병우의 입을 통해서 실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기획했거나 또는 그 후에 은폐를 하기 위한 주범의 연계관계도 밝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 뭐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어 있는 지금 있는 시점에서 우병우의 구속은 정말 절묘한 신의 안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에 그 세월호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렇게 딱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으로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적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속을 일단 확실한 걸로 시킨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세월호 수사 방해를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것이 계속 털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구조 방해부터 이게 이제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네. 구조 방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사를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왜 수사 방해를 했느냐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구조도 방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께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수사를 통해 까져 나오는 거를 방해했다. 이제 이렇게 줄줄이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나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키우고 싶은 놈한테는 피를 안 묻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폭 영화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얘나 성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열한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우병우는 내가 봤을 때 이명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자기 몸에 피를 네. 묻힘으로써 이 사람이 피 묻은 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절묘한 시점에 우병우를 검사장으로 올리면 안 되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 집중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전직 대통령을 죽인 자를 검사장 승진시키면 너무 원한을 네. 불러 모으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한번 버려진 우병우가 와신 상담하던 끝에 박근혜에 의해서 최순실 라인을 타고 픽업이 청와대로 되는 순간 자기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지. 검사장도 못 되고 지검장도 못 되고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검찰총장도 못 되고 법무장도 못 됐는데 순간에 점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 버린. 물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수석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으로 이제 이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 그때 아마 이성적인 중심을 잃음으로써 우병우한테는 두 번째 기회를 저는 차버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병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으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저렇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누가 들어가도 그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컨트롤할 수 없는 자리이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최순실 그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자신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병우가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내각이 하나 만들어지는. 내각의 완성. 그리고 내각의 가장 지도자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가 있고 이런. 최 여사님. 원격 조정해야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뭐 송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명종님도 그렇고 황진미님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데 살다 보면 이렇게 부침이 있고 어떤 날은 항상 밑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갖 권력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병우는 나오면은 뭐 처가 재산이네 자기 본인 재산이네 못 먹고 못 살지는 않겠지만 그 권력을 갖고 돈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병우도 감옥에 살아야 되면 최소한 몇 년은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20살이 되기 전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꿈에 부풀었겠지만 불과 한 30년 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치적 탄압의 사건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국정농단 비리에 걸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출세는 여기서 끝. 이제는 자기 돈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측면. 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라볼 때 돈 벌려고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 또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성취욕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들이 몰락을 어떻게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제일 요직에 들어가서 잘 했다.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했다. 근데 왜 뭐가 잘못돼서 지금 영어의 몸이 되려고 하나 이제 그 문간에 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아마. 아직 멀었다. 박근혜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넘게 우병우 전 수석을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수석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 전 수석이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계획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시했던 혐의에 새로 확인한 혐의를 추가해 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일이 유력합니다. 우병우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우병우가 구속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촛불로 이뤄낸 박근혜의 탄핵에서 우병우의 구속까지 모두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꼭 그 역사의 흐름을 가로막는 반동이 있고 그 반동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걸 죽여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혁명의 완성은 우병우 구속으로 1단계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우병우가 구속이 안 되면 검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비리까지 털어서 우병우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그 도도한 흐름을 법원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우병우도 들어가 주시는 게 이제 혁명의 완성이 1단계는 마무리되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거 무슨 저폭영화도 아니고 들어갈 때 직감을 했나?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면서 공적인 걸로 털면서 그래서 비호했던 감찰을 검찰 내부에 지금 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속영장하고 같이 묻혀가기 때문에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최대의 약수다. 이건 반드시 100% 영장 나온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영장 심사가 그러니까 11일 오전 10시 30분인데 이번에 박근혜 그 구속영장 던져졌던 데서 또 심사를 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같은 판사가 한다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지. 같은 부서니까. 저번에 그 2월 달쯤에 인사 이동 있잖아요. 법원이건 검찰이건 2월 달쯤에 신학기 바로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좀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건 논리적이기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 아닐까요? 21세기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중에 호사가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사극에 나오게 되겠죠. 아무튼 저는 이번에 우병우의 구속영장 안에 세월호에 관련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우병우를 적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주함 출동 명령에 있어서 관여한 사람이 우병우였다는 언지를 줬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어떤 우병우의 입을 통해서 실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기획했거나 또는 그 후에 은폐를 하기 위한 주범의 연계관계도 사적인 걸로 털고 앞뒤로 털어서 사적인 것에 대한 비리를 일종의 지렛대 삼아 너 이거 인정 안 하면 이걸 터뜨린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인정하지 않으면 A를 터뜨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A를 숨기기 위해서 B를 부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병우는 흔히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소년급제. 검사들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부분도 있어요. TK 출신이어야 되고 이 사람 봉화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출신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급제? 소년급제? 그러니까 온갖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자기 가치관 없이 정치랄까? 그 언저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우병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되겠죠.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죠. 안 되면 끝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큰 악수를 뒀죠. 우병우가.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걔는 그거 한 방에 간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 그걸 놔두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게 우리가 그냥 구속영장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비호 감찰한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 감찰을 하는 거죠. 우병우가 예. 우병우가 우병우에 관련된